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김필중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AWS 앰플리파이를 통한 손쉬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세션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어떤 현대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개발을 위한 서비스 및 도구를 활용해서 손쉽게 개발, 빌드, 테스트, 배포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세션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롤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 때 개발자이신 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이 세션에서 타겟으로 하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흔히 이제 어떤 모바일로 인해서 뭐 대박난 고객들 그런 서비스들 보면 현대의 어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간단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기와 플랫폼이 정말 다양해졌고요. iOS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이제 버전이 있고 타블렛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버전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기기 자체도 너무 막 다양하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쭉 말씀드릴 거에도 정말 다양한 도구라든지 라이브러리들이 활용되는데 너무 많은 선택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지 우리 지금 결정이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의 확장이라든지 우리 개발에 얼마큼 최소한의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셔야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변하는 요구 사항과 다양한 피드백. 저희 이제 피드백 세상이잖아요. 데이터로서 뭔가 대화를 해야 되고 마켓에 가가지고 앱을 보더라도 거기 있는 코멘트를 보고 우리의 앱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피드백들이 필요로 합니다. 앞에 보시는 숫자들은 각각의 어떤 업체들에서 이제 리서치를 한 결과이고요. 앱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2022년 내에 45% 증가해서 258억 건, 258억 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나날이 인기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raphQL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세션의 한 축을 맡고 있는 GraphQL이라고 하는 이것의 인기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프론트엔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어떤 중앙화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한 팀이 워크플로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반복을 최소화시켜가지고 가능하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발빠르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앱이 이제 필요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인 경우에도 동작을 하고 온라인 되었을 때 이게 싱크업이 돼가지고 전혀 이게 문제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로 합니다. 또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모두를 한 번에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제 배포 및 호스팅하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로 해지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CI/CD, DevOp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 부분을 이제 만족시켜주는 부분들이죠. AWS 같은 경우는 신제품 및 다양한 이제 도구,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출시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 내용인 이제 앰플리파이를 오픈소스로 출시해가지고 다양한 고객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고 어떤 컨트리뷰션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오늘 또 말씀드린 앱싱크라는 서비스도 있고 그 외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실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Our Story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사진 같은 거 포스팅 해 보셨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다양하게 포스팅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비슷한 그런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구사항이 뭔지 가장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바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큰 플랫폼 iOS랑 안드로이드 두 가지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사진을 포스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 사진 포스팅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진 올라왔을 때 셀카 잘못 찍으면 지워야 되잖아요. 그런 삭제하는 기능도 필요하고 친구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좋아요 기능까지 구현해 보는 게 요구 사항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디자이닝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게 뷰랑 데이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봐야겠죠. 보면 보이는 게 전부 다 뷰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싱글 뷰예요. 저기서 다른 페이지 이동 없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제 피드가 쭉 나오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 누름으로써 저희가 이제 사진을 이제 업로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풀다운으로 세로 고침. 요새 이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어떤 스크롤링 되는 것 중에서 풀다운 해가지고 세로 고치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풀다운 세로 고침을 넣게 되고요. 그다음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밑에는 좋아요 개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뷰를 저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고려하셔야 돼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이는 게 전부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 이름이 보이죠. 사용자 정보가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진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좋아요 정보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크게 이런 정도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현대의 어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앱도 그렇고 웹도 그렇고 뭐 단계적으로 발빠르게 시장에 어떤 출시하기 위한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간단하게 이제 환경 설정을 진행하고 인증 기능부터 순서대로 이제 만들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모든 거를 가능한 빠르게 손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빠르고 쉬운 개발 위해 선택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Node.js를 사용을 할 거고요. Amplify를 사용하며 엑스포랑 리액트 네이티브, 그다음 앱싱크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AWS Amplify 같은 경우는 이제 AWS 사용해서 웹이랑 이제 모바일 앱을 위한 통합된 개발자 경험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첫 번째 라인에 API랑 인증, 저장소,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있잖아요. 저런 종류의 기능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꼭 필수로 존재하는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 매번 이제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지루해질 수도 있고 거기다 항상 카피 앤 페이스트하다 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앰플리파이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CLI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CLI 도구랑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이제 질답을 하면서 각각의 기능들을 클라우드에서 AWS에서 구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액트라든지 앵귤라, 아이오닉 같은 이제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 측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포 및 협업을 위한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합된 개발자 경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보편적인 OS 플랫폼을 지원하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 자체는 라이브러리, 그다음 CLI 도구 체인, 그다음 UI 컴포넌트를 전부 다 포함하는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LI 도구 체인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 코그니토라든지 앱싱크라든지 뭐 핀포인트 등의 다양한 모바일성의 이제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손쉽게 구성을 하고 저희 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이제 백엔드를 포함하는 앱 전체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호스팅도 가능한 이제 개발자 도구이고요. 앰플리파이는 일단 CLI 도구로서 제공해 드리고요. CLI 도구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콘솔에서 쉘에서 앰플리파이를 하시고 각각의 명령을 입력하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앱싱크라는 서비스를 잠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얘는 관리되는 GraphQL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예요. 일단 GraphQL이라는 건 뭐냐면 API를 위한 쿼리 랭귀지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이제 백단의 백엔드 개발자들은 API 서버를 개발하시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명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PI 호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프론트랑 백엔드랑 둘이 이제 맞춰야 되는 게 생기게 되죠.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렇게 조회를 할 테니까 백엔드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달라.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를 좀 서로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큐멘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API 데피네이션을 하는 이제 스웨거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그것보다 프론트엔드에서 실제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조회하는 그런 랭귀지를 사용해가지고 조회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나온 게 GraphQ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되는 이제 GraphQL 게이트웨이로 제공해 주는 게 앱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이제 가면서 쭉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저희 오늘 쭉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쿼리 언어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컨셉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읽는 거에서 쿼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앞에 쿼리라고 되어 있고 getPost라는 이름의 쿼리를 만드시고 밑에 getPost라는 이제 오퍼레이션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 아이디랑 타이틀 을 포함하는 포스트를 전달해주는 읽어올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변형이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작성하는 거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작성하시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시는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뮤테이션이라 하고 크레이트 포스트를 넣고 크레이트 포스트라는 걸 호출하셔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포스트를 생성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푸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구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raphQL을 사용하면 장점이 어떤 거냐면요. 중간에 이제 앱싱크라는 걸 두게 되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GraphQL이라는 걸 사용해서 쿼리를 보냅니다.
그럼 API 이제 조회를 하는 거겠죠. 예, 그때 우리 백단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 소스랑 연결될지는 백엔드에서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데이터 소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성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컨셉이 있는데 이제 리졸버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해석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쿼리를 날렸을 때 이 앱싱크라는 애가 받아가지고 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잖아요. 조회한 다음에 결과를 주던 아니면 데이터를 만들어 생성하던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생성을 하며 어떻게 조회를 할지 그걸 매핑하는 것들을 이제 리졸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청을 해석하는 리졸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을 해석하는 리졸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중간에서 데이터를 변환을 한다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에 그래픽QL 변환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앰플리파이를 사용해가지고 저희 API를 생성하게 되면 API 생성하신 다음에 그래픽QL이라고 아까 보셨던 쿼리, 뮤테이션, 서브스크립션 그런 이제 스키마를 구성하시면 앰플리파이가 자동으로 그래픽QL에 사용되는 이제 쿼리 랭귀지 코드로 변환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앰플리파이와 앱싱크의 사용 예를 정말 간단히 보시면 add API를 하시고 이렇게 스키마를 작성하는 곳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스키마를 작성하시고 푸시를 누르게 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 가지고 앞에 보이는 게 AWS에서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add API 한번 하셨고요. 예, 그 스키마 작성하셨고요. 푸시만 하셨는데 앞에 보이는 각각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기능이 AWS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오늘의 애플리케이션을 매우 손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 아키텍처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SDK를 통해 가지고 앱싱크, 코그니터, S3, 그럼 DynamoDB랑 이제 통신하게 되고요. 개발자는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 가지고 저 모든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환경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이제 좀 빠르게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필요 도구는 제가 Node.js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엑스포랑 앰플리파이 CLI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스포 프로젝트 설정은 이니스를 하게 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랙티브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고 템플릿 어떤 거 쓸래? 그럼 우리가 이제 지정해 주시면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가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팅된 디렉토리 들어가셔가지고 앰플리파이 컨피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WS랑 통신하기 위한 구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AWS 콘솔 로그인을 요청하게 돼가지고 이제 콘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전을 선택합니다. 예, 리전을 선택하고 그다음 사용자 이름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IAM 화면이 켜져가지고 저희가 실제 사용자를 만드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IAM 콘솔에 가셔가지고 유저 네임이랑 이제 쭉쭉 지정하시고 현재는 제가 데모이기 때문에 어드민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네, 부여를 한 다음에 생성되는 액세스 키를 가져와가지고 이 CLI 그 컨피그하는 과정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앰플리파이는 여기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그 AWS랑 이제 통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스를 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별다른 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명, 제가 RWL 스토리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를, 그 환경은 대부 환경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는 어떤 걸 쓸 것이며, 앱타임은 어떤 것이며, 프레임워크가 어떤 것이며, 그런 것들을 쭉쭉 지정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완료됐다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저희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먼저 앰플리파이 스테이터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거에서 AWS 클라우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마치 Git 사용해 보시면 Git에서 이제 막 작업하신 다음에 스테이터스 치면 어떤 코드가 변경되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필요 라이브러리, 이건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게 되고요. 엑스포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화면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iOS 시뮬레이터를 실행하고 저희가 실제 개발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주요 컴포넌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앱은 최상위 컴포넌트고요. 개발하신 분의 어떤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 같은 경우는 아까 싱글 페이지, 한 페이지, 그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헤더 같은 경우는 위에 우리가 RWL 스토리가 나오고 카메라 버튼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픽처 카드는 그 피드, 리스트에서 하나의 카드,
사진이랑 라이크가 있는 그 하나의 카드를 픽처 카드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진행하고요. GraphQL이라는 거는 저희가 앞서 이제 잠시 보여드렸던 스키마 또는 그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손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이제 기능 구현에 들어갈 건데요. 이제 인증 기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인증 기능을 하실 때 앱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고 로그인 되어 있으면 사진 목록을 바로 표시를 할 것이며 로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이랑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런 단순한 이제 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증 관련 리소스를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Amplify Add Us를 하게 되면 Authentication 관련된 것들을 또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성할지. 여기서 물어보는 걸 보시면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디폴트로 제공해 주는 걸 할 건지 아니면 직접 구성할 건지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디폴트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어떤 이제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할래? 유저네임이 될 수도 있고 이메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메일로 하고요. 그다음 그 외에 가입할 때 어떤 내용을 받을래? 해가지고 뭐 이메일, 유저네임, 성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만 받게끔 해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코드를 보게 되면 Amplify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고 그 밑에 백엔드, us, 그 다음에 코그니토라고 하는 어떤 디렉토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랑 파라미터 두 가지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앰플리파이는 우리가 금방 CLI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앰플리파이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AWS에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게 얘가 하는 방법입니다. 금방 그렇게 제가 구성을 했잖아요. 구성을 한 다음에 푸시를 누르게 되면 아까 스테이터스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텐티케이션이 크리에이트 되었다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이걸 적용할 건지 물어봅니다. 적용한다고 yes를 치고 진행하게 되고 좀 수분만 지나면요. 조금만 지나신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페이지로 가게 되면 지금 스택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금방 저희가 앰플리파이 그 add us를 한 다음에 구성한 내용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나왔는데 그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스택으로 생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 Export라는 이제 J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생성되는 어떤 AWS랑 통신할 때 사용되는 정보들 구성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코그니토 어텐티케이션을 추가하신 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코그니토의 아이덴티티 풀 아이디라든지 리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정보들이 엑스포트에 이제 기록이 되고요. 개발자는 이거를 임포트 하셔가지고 이 정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앰플리파이가 사용할 때 활용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그니토 콘솔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이제 어떤 백엔드에서 인증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미 구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셔야 되잖아요. 코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앞에 보이는 코드가 전부입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 컨피겨는 이제 앰플리파이가 어떻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랑 이제 통신할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정보를 넣은 다음에 이제 비디오 어텐티케이터라는 거로 랩핑만 한번 해주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이걸로 가능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앱을 실행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아까 엑스포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터로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그럼 갱신돼가지고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때 저희 이제 계정이 없기 때문에 사인업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넣으시고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샘플 페이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증 관련된 모든 것들은 CLI에서 뭐 2가지, 3가지, 4가지 정도 넣었죠. 그다음 코드는 4줄, 5줄 정도 넣었죠. 그걸로 모든 게 이제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생성된 사용자는 코그니토 사용자 풀에 가시면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인증을 구현을 쉽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 목록 기능을 볼 건데요. 사진 목록도 간단한 이제 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앱 실행하게 되면 사진 로그인 체크를 지나온 과정을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 목록 API를 호출한 다음에 스크롤 뷰에 카드 형태로 표시해주는 게 답니다. 이때 이제 사진 그 이미지 파일은 S3에 저장되어 있고 그걸 불러가지고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UI 작업은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피드랑 헤더, 픽처 카드 컴포넌트를 이제 실제로 추가를 하게 되고요. 앱 컴포넌트에서 이제 피드 컴포넌트를 추가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다음 실제 우리가 이제 API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API 추가하기 위해서 Amplify Add API라는 거를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GraphQL로 할 거냐 아니면 RESTful하게 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GraphQL로 오늘은 GraphQL을 사용할 거고요. 혹시 그 외에 RESTful하게 뭐 람다를 호출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가지고 계신 백엔드를 호출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GraphQL을 선택하시면 이제 API 네임을 제공해 드리고요.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텐티케이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그니토 유저 풀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GraphQL 스키마가 미리 정의된 게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스키마 크리에이션 만드는데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저희는 이제 필요로 하다고 입력을 하면요. 이 이제 스키마 프로젝트가 어떤 형태인지를 물어봅니다. 저희는 이제 사진이라는 싱글 객체를 가지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싱글 오브젝트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스키마를 지금 이제 수정할 건지 물어보고요. 물어보면 에디터에서 이 화면이 딱 나옵니다. 예, 투두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스키마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픽처라는 걸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예, 픽처를 바꾸게 되면요. 이때 좀 중요한 게 픽처라는 거 옆에 모델이라는 그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S3 오브젝트는 별도의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픽처가 가지고 있다는 거. 예, 그 정도의 정보만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걸 이제 저장을 하시고 나와가지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다시 이제 푸시를 이제 치게 되면요, 어떤 게 이제 추가되었는지 나오게 되고 이걸 적용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걸 적용할 때는 이게 코드를 만들어 줄까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코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하는데 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GraphQL 이제 쿼리를 날릴 수 있는 그 코드를 만들어 줄지 물어보는 건데 저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yes로 하겠습니다. yes로 하게 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앱싱크 이제 콘솔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금방 만든 이제 Our Story Dev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들어가시면 스키마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단순하게 두 가지 타입만 명시했을 뿐인데 지금 보시는 건 인풋을 포함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미리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진 객체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업로드한 사용자 아이디, 업로드한 사용자명, 그럼 사진 파일의 위치를 S3 객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S3 객체 같은 경우는 버킷명이랑 리전, 그다음 키, 그다음 접근 URL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까 사진 같은 경우,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는 S3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3 스토리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 애드 스토리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S3 버킷을 만들게 될 건데요. 앰플리파이 애드 스토리지로는 크게 두 가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에셋 컨텐츠를 저장하는 S3를 만드실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노시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킷명이랑 이 버킷에 접근할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션 허용할 건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시를 하고 나서 저희가 AWS CLI를 사용해서 이제 S3 LS 목록을 보는 거 한 다음에 Our Story SS로 이제 그래브를 하게 되면요,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샘플을 위해서 이 AWS 타이틀이라는 거를 한번 업로드 해봤습니다. 예,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업로드가 된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앱싱크에 가가지고 제가 쿼리를 한번 수행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쿼리 같은 거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 여기서 바로 쿼리를 이제 수행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쿼리를 두 개 만들어 놨는데 한 가지는 이제 픽처를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리스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리스트를 가져온 거를 이제 그 쿼리를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앱싱크는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이제 에디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도큐멘테이션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쿼리를 리스트 픽처를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떤 인풋을 필요로 하면 어떤 결과물을 주는지 도큐멘테이션이 돼가지고 미리 보실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아까 전에 앰플리파이 애드 API 그거 하나로 이제 자동으로 다 구성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픽처랑 이제 리스트 픽처를 해가지고 제가 작동한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드로 돌아오셔가지고 API 호출하는 부분을 PD에다가 넣습니다. 이때도 별 어렵지 않아요. 이제 API라고 하는 이제 그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GraphQL을 호출해가지고 GraphQL 오퍼레이션 중에서 쿼리 중에서 리스트 픽처를 호출하겠다고 하면 금방 우리가 앱싱크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결과물이 이 데이터라는 곳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 데이터로 넘어온 그 제이슨 결과물을 응답을 파싱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쿼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만들어준 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템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나온다는 말이고요. 아이템즈 밑에 이제 ID, 유저 네임, 그 각각의 픽처에 대한 정보들이 ID, 유저 유저 네임으로 들어가 있고요. 파일,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파일이 이런 형태로 저희한테 응답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저까지 딱 하고 시뮬레이터를 가보니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그만 업로드한 게 이제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진 포스팅 기능을 이제 추가할 거예요. 사진 포스팅 기능은 포스팅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S3 먼저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럼 사진 생성 API를 호출한 다음에 사진 목록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더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일단 추가를 하고요. 이제 UI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S3 업로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실제로 앰플리파이가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에 put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좀 더 이제 코드를 간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Reactive Native AWS3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에서 Create Picture를 뮤테이션 변형을 호출합니다. 여기서 변형이란 거는 픽처를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앞서 리스트 픽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거와 비슷하게 그 쿼리 내용만 다르게 넣고요. 그러니까 인풋만 다르게 넣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생성되게끔 이제 그래픽 큐에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업로드하는 걸 확인해봤어요. 실제로 지금 이게 샘플로 제가 만들어둔 거거든요. 사진을 클릭해가지고 이제 장미 같은 것들을 누르게 되면요. 참고로 앞에 보이는 이 화면은 어제 제가 그 고빌드라고 하는 엑스포에 있는 거기서 이제 시연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사진이 업로드가 됐고요. 업로드가 되고 리스트를 보면 제가 좀 사진을 제일 밑에 있네요. 얘가 지금 소팅 기능은 없어가지고 지금 소팅 기능 제가 디세이블 시켜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가 제가 지금 금방 올린 내용으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삭제 기능이 필요하죠. 사진 삭제 같은 경우는 이때 본인 사진인지 체크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UI 작업에서는 이제 more 버튼을 추가하신 다음에 누르셨을 때 이제 삭제라는 버튼이 나오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큐에를 호출하는 사진 삭제 그래픽 큐에를 호출하는 로직을 넣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API 그래픽 큐에를 이제 호출해 주시고 여기서 뮤테이션에서 딜리트 픽처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으로는 픽처 아이디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픽처의 쿼리 같은 경우는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삭제가 되고 제가 보시면 제가 금방 올렸던 내용들이 삭제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 삭제가 확인하면 없어지게 되고요. 참고로 이 같은 경우는 K필중이라고 다른 어카운트로 제가 올린 건데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넣었던 코드 보셨을 거예요. 실제 UI에서 작업하는 몇 가지만 빼고는 실제 UI 작업도 저희 라이브러리가 많아가지고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제어하면은 실제 백엔드 호출하는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좋아요 기능이 있어요. 좋아요 기능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클릭했을 때 사진의 좋아요의 기록이 먼저 확인하고요. 제가 했던 기록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이제 삭제하는 거, 취소하는 거를 호출하게 되고요. 기록이 없으면 좋아요 생성하는 API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 전체 목록을 갱신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데이터의 변형이 추가가 필요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픽처라는 것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픽처 안에 있는 S3 오브젝트는 제외하고요. 이제는 이제 like라는 게 필요합니다. like라는 모델을 하나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like와 픽처의 관계를 이제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픽처 같은 경우는 like를 뭐 수개,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like는 단 한 개의 픽처만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커넥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커넥션이라든지 위에 보이는 모델 같은 경우는 디렉티브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도큐먼트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둘 간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렇게 이 가로를 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리스트 형태, n개, 한 개가 아니라 n개가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방 그 스키마를 변경하고 나서 실제로 한 거는 여기서 like를 추가하고 픽처를 변경한 작업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스테이터스를 치게 되면 그 API에 변경 사항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AWS 클라우드에 적용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아까 우리가 API GraphQL 관련된 코드를 앰플리파이가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거를 자기가 업데이트 해줄까 물어봅니다. 그럼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그 GraphQL을 업데이트해서 이제 수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요때 저희가 더 필요한 것들은 이제 like라는 것들을 이제 아이템즈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만 넣고 필요 없는 정보를 제외하는 작업들은 직접 쿼리를 수정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like를 이제 아이템즈에서 이 세 가지 정보만 가져오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UI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제 그 하트를 iOS 하트 이제 아이콘을 보여주게 했고요. 그 밑에 그 넘버 오브 라이크를 가져와 가지고 좋아요가 몇 개 있다 이 정도의 작업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누르게 되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럼 제가 원래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로컬 머신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 하는데 속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시면 자, 일단 이거 되는 동안 그 다음 얘기를 먼저 진행할게요. 금방 보셨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결과물은 이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제가 거의 화면에 보여줬던 내용들만 사용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걸로도 충분히 개발이 된다는 거를 손쉽게 개발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현대의 어떤 이제 모던 애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개발, 배포,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그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앱을 배포한 다음에 사용자들 피드백을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금방 이제 업로드 완료했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좋아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좋아요가 이제 될 거고요. 네, 좋아요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일단 피드백 수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앱을 배포해서 사용자들 피드백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 바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제 얼굴 지워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피드백을 제가 관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켓에 올라가서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 사진 목록 풀어내기 왜 이렇게 느리죠? 저 무려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5G를 쓰는데 왜 이렇게 느린가요?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밖에 없어라는 분은 썸남이 제 사진을 좋아했을 때 알림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튼 이제 이분들의 어떤 추가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 요구 사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목록 속도를 개선하려고 딱 봤더니 요새 이제 모바일은 참 이렇게 용량이 좋은 큰 사진들을 찍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휴대폰은 사진을 찍게 되면 한 10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10메가를 뭐 수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충분히 조절해서 올릴 수 있지만 저희 어떤 급한 상황 때문에 이거를 좀 발빠르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럼 업로드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게끔 만들자라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진이 포스팅 되면 AWS 람다를 통해서 사진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좋아요 알림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단순하죠. 자신이 포스팅한 사진에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인앱 알람으로 오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이걸 위해서 앱 싱크의 변형에 대한 응답으로 호출된 구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은 펍섭과 같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첫 번째는 좋아요 알림 기능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변형에 대한 구독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 UI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React Native In-App Notification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좀 간단하게 인앱에서 밑으로 노티피케이션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뭐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좀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GraphQL에서 아까 쿼리랑 이제 뮤테이션만 사용했었는데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즉 이제 이 페이지가 로드 되었을 때 서브스크라이프로 호출해가지고 보시면 아까
동일한 형태예요. API, GraphQL 오퍼레이션에서 서브스크리션, onCreateLike. onCreateLike라는 거는 like가 생성되었을 때 어떤 알림을 받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알림을 받았을 때 요 밑에 보이는 이 작업들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 코드입니다. 이때도 이제 매우 간단하게 그냥 show in app notification 해가지고 몇 가지 정보들, 뭐 누가 좋아요했어요, 썸남이 좋아요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구현해가지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뭐 K필중님께서 좋아요 눌렀습니다라는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구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지금 위에 보이나요? 알림이라고? 제가 여기서 지금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혹시 못 믿으시는 분 있으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코드를 정말 한 10줄에서 15줄 정도 추가한 것 같은데, 예, 그걸로 간단하게 이런 작업들이 이제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업데이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진 목록 속도 개선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그 S3에 이미지가 업로드 되잖아요. 그럼 그 S3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버킷에 어떤 이름으로 업로드 되었는지는 DynamoDB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픽처라고 하는 테이블에 기록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DynamoDB에는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어떤 이제 레코드가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람다를 호출하게 하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용자가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되면, 즉 S3 이미지를 올리고 DynamoDB에다가 GraphQL을 통해 가지고 DynamoDB에 그 레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람다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람다 함수가 퍼블릭 버킷에 있는, 즉 기존 오리지널 사이즈를 읽어와 가지고 리사이즈드 버킷으로 옮겨주는, 리사이징 한 다음에 그런 작업을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기 위해서 이제 amplify add function이라는 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람다 함수를 구성하는 이제 명령입니다. 그래서 add function을 하신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이고, 그 다음에 펑션 네임이 어떤 것이며 어떤 템플릿은 뭘로 할래,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당장 이렇게 수정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고요. 저는 헬로 월드 펑션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헬로 월드라는 함수가 생성이 되거든요. 생성돼 가지고 되었을 때 펑션 invoke our story라고 이제 주게 되면 얘가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 람다 함수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이제 작동되는지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지 크기 변경 함수를 좀 발빠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글링을 했더니 아마존 S3와 함께 에토스 람다를 사용한다는 저희 자습서가 있습니다. 가시면 이제 람다 코드가 쭉 있고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좀 수정을 했어요. 예, 수정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실행될 때 이제 IAM 폴리시가 있습니다. 람다 자체도 이제 다른 리소스들이랑 이제 사용하실 때 어떤 권한을 가질지를 미리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람다 함수를 생성하실 때 그걸 하게 되거든요.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기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펑션을 저희가 이제 DynamoDB랑 S3에 접근하게끔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폴리시를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작업은 그 앰플리파이 밑에 백엔드 펑션 our story 쭉쭉 내려가신 다음에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이 제이슨 밑에서 IAM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3 푸시랑 DynamoDB에는 모든 오퍼레이션을 가능하게끔 제가 지금 IAM 폴리시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 펑션 our story라는 펑션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만들게 yes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람다 함수로 가게 되면 픽처 리사이저라고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때 우리가 또 작업이 한 개 더 남았죠. DynamoDB에서 어떤 이제 레코드가 이제 추가되고 생성되고 이제 삭제되었을 때 트리거 되게끔 해야 되니까 이벤트 소스를 연결해야 돼요. DynamoDB를 선택을 했고요. DynamoDB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앰플리파이가 만들어준 픽처라는 DynamoDB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배치 사이즈 1로 줘가지고 하나씩 처리하게끔 만들어놨고요. 현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작동을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봤더니 퍼블릭이라는 이제 그 버킷넷의 퍼블릭 폴더 내에는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6.3메가가 올라왔는데, 리사이즈된 펑션은 963KB이고 DynamoDB에서 봤더니 리사이즈된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제 피드의 로딩 속도를 개선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현대 애플리케이션의 데브옵스는 정말 좀 어렵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별도로 이제 계속 어떤 하이어링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같은 이유는 어떤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릴리즈 주기가 매우 단축되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1년에 뭐 몇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이고 뭐 매일 데일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셀 수 없는 뭐 초당 몇 번이나 이제 배포가 일어납니다. 그다음 팀 워크플로우라 해가지고 어떤 이제 브랜치를 구성을 하고 아니면 개발하는 스테이지, 스테이징, 테스트하는 스테이징, 그다음 프로덕션 스테이징을 분리해가지고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랑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것도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글로벌 가용성, 현재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 만들면서 우리나라만 서비스해가지고 대박 나야지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진출하셔가지고 정말 더 엄청난 큰 이점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배포를 위해서는 앰플리파이에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앰플리파이 CLI, 저희가 지금 하루 종일 말하고 있는 앰플리파이 CLI를 사용해가지고 호스팅을 추가하시고 컨피규어링 하신 다음에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얘가 S3에 그 빌드 결과물을 올려주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랑 연결해 줘가지고 하나의 엔드 포인트를 줍니다. 그럼 하나의 엔드 포인트를 연결하시게 되면 당장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앰플리파이 콘솔이 있습니다. 콘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서비스로서요.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 웹앱 구축, 배포 및 호스팅하는 전용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얘의 장점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코드 같은 것들을 뭐 GitHub라든지 GitLab이라든지 아니면 코드 커밋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리파지토리에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 리파지토리에 연결해 두시고요. 리파지토리가 있다면 콘솔에 가셔가지고 리파지토리를 연결하시고 그다음 빌드 설정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빌드 설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한번 디텍팅합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빌드는 이런 것일 거라고 자기가 알려주고요. 그게 이제 뭐 다르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포를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배포 같은 경우는 리파지토리에 이제 커밋이 일어나게 되면 푸시가 일어나게 되면 앱 배포가 자동으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앞서 보셨던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까지 배포가 되게 됩니다.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신 것과 같은 다양한 이제 이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앰플리파이 콘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좀 뭐 다양한 내용을 좀 짧은 시간에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조금만 정리해 드리면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경우는 작게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경쟁사한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 더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 앱싱크, 그다음 GraphQL API는 제가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빠른 프로토타입 개발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화면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슬라이드가 이제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120페이지에서 뭐 한 두세 줄 정도로 쳤을 때 뭐 200줄이면 좀 많네요. 근데 그 이하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뷰, 데이터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접근하시고 개발을 접근하시고 디자인하신 다음에 앞에 보이는 이제 서비스들에 연동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GraphQL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의 어떤 기능성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 인풋 타입 같은 걸 구분하시고 쿼리를 파편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합쳐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로 스키마를 디자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좀 더 손쉽게 어떤 이제 발전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로직은 람다 등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서버 사용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요. 클라이언트 로직은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라고 하는 방법론의 의미예요. GraphQL만 보더라도 쿼리를 수행하는 게 다였잖아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작업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능한 많은 도구랑 새로운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이렇게 좀 채택하셔가지고 좀 손쉬운 개발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이제 GitHub에 가시면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제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업데이트는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업데이트해 두시면 둘 테니 가보셔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가 아까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 했잖아요. 아까 그 썸남이랑 잘 되셔야 되는 분, 그런 분도 있는 것처럼 피드백을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